아침 근무인데 제가 아침에 어쨌든 빠져야 되면 근무표가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병원에 연락했어요. 남들을 돌봐주면서 정작 자신의 아기는 돌보지 못했다는 자괴감, 그녀를 더욱 괴롭혔습니다. 그렇게 열심으로 환자는 돌봤는데 정작 정말 제 인생의 가장 소중한 아기는 놓친 거에 대해서 돌보지 못하고. 현정 씨는 제주도의 한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이 병원에서 같은 시기에 현정 씨와 비슷한 일을 겪는 간호사가 잇따라 생겨났다는 겁니다. 같은 병원에서 9년간 간호사로 일한 태희 씨는 현정 씨가 유산한 2010년 3월 둘째 아이를 낳았습니다. 출산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선천성 심장 질환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아기 청진하다가 폐소리, 심장 소리랑 청색증이 좀 보인다, 이제 이런 증상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큰 병원 가보라고 해가지고 이제 가니까 이제 진단명은 이제 폐동맥 판막 폐쇄증. 아기는 심장의 문이라고 할 수 있는 판막 4개 중 1개가 폐쇄돼 피를 양껏 공급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성인이나 이제 또 신체가 커갈수록 좀 힘들어지지 않을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은 해요. 그래서 나중 되면 이제 초등학교 정도나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하면은 어쨌든 판막이 없는 상태라서 이제 인공 판막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이제 해줘야 된다고. 현정 씨와 태희 씨가 근무했던 병원에서는 2009년과 2010년 불과 2년 사이 모두 26건의 간호사 임신이 있었는데 그중에 유산 8건, 선천성 심장질환 아이 출산 4건 등 절반 가까운 12건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다시 만난 현정 씨는 지역 대책회의에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유산과 선천성 심장질환 출산에서 총 12건이었고 8명이 산재 신청을 한 거고요. 8명 산재 신청에서 집단 유산하신 4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역학조사가 진행 중에 있는 거고. 현정 씨와 태희 씨를 비롯한 간호사 8명은 지난해 12월 산업재해 신청을 낸 상태입니다. 당시 병원에서 취급했던 약물이 산모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약을 가루로 만드는 작업이 있는데 보통은 다른 병원들은 약국에서 하거나 하는데 저희는 병동마다 그걸 해요. 여러 가지 성분이 들어간 복합적인 약들을 다 가루로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게 다 몸속으로 들어올 때도 있고 그냥 날리면서 그 가루들이. 인력난이 심각해 연장 근무가 잦았던 것도 문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근로 형태가 어떠했느냐 그때, 그러니까 조금 이제 그때는 좀 인원이 모자라 가지고 임산부든 뭐든 이제 좀 근무가 좀 연장했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이런 환경이 결국 집단 유산과 이상 출산을 가져왔고 엄연한 산업재해라는 게 간호사들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선천성 심장질환 아이의 경우 근로자가 아니라서 보상 대상에서 배제된다며 산재 신청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유산한 간호사들에 대해서는 역학조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가장 의심하고 내진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 또 약제인데, 하지만은 일반인들이 특히 임산부가 먹어서는 안 되는 약들도 있긴 있습니다. 분쇄 과정에서 또 내지는 그러니까 그 약의 등급이 여기 이제 X 등급 몇 개 등급이 있게 되는데 그거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는 체크를 전혀 안 하는 그런 셈이었어요. 직업병의 경우 무엇보다 의과학적 인과관계 규명이 쉽지 않아서 산재 판정 역시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인과성을 막 따져요. 원인 결과를. 근데 원인 결과라는 게 이제 되게 황당한 건데, 한 개인이 어깨가 아픈 이유가 그 작업 때문이라는 것을 증명하라는 거죠. 그걸 상당 인과관계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50% 이상이 그 작업 때문에 생겼다는 것을 입증하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산재 신청 1년이 다 되도록 심사가 지연되는 상황. 현정 씨와 태희 씨는
산업재해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